안녕하세요. 어제도 오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차를 타고 있어요. 르노의 전기차 트위즈인데요. 안전벨트는 왼쪽에 있고요. 자, 이 차량은 2015년식이라서 벌써 7년 전이죠. 인테리어가 상당히 옛날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처럼 운행이 돼요. 문과 그린하우스가 따로 없고 개방된 형태라서 비가 들이치면 이 안쪽을 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세차도 해봤는데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쪽으로 물이 들이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버튼이라든지 정교한 인터페이스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스쿠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라면 바가 아니라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다는 정도죠. 그러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만충전을 해도 55에서 65km 정도, 많이 달려야 10km를 못 달리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배달용 차로 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220V 집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 효율에서 좋고 차량 가격도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에서 9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 대략 100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이 가격이면 수입산 스쿠터 가격인데 그런 점에서 매력입니다만 개인이 승용으로 타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스티어링 휠 박스 오른쪽에 있는 열쇠 뭉치를 돌려서 한 단계, 두 단계 스톱 램프가 들어왔어요. 충전은 충분히 되어 있네요. 한 80% 정도?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서 드라이브로.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키를 한 번 더 올리시고요. 삑 소리가 나면서 고라고 나오죠. 그리고 중립이 됩니다. 풀백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핸드 브레이크 형식이고 버튼을 꽉 눌러서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있으면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해제 레버를 누른 다음에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이 차량은 우레탄 비닐 옵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데 대신 비나 이런 거 좀 막아주죠. 그리고 큰 단점은 여름철에 엄청 덥습니다. 이거를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는 수동으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를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완전 기계식이에요. 유압이나 전기모터 개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동할 때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기 때문에 조향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타이어도 13인치 타이어, 그리고 스프링도 굉장히 딱딱하고 별도의 어떤 피스톤, 별도의 실린더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충격이 전달되는 고카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별도의 공압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비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찍찍찍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요. 따라서 브레이크 동작은 미리, 그리고 속도를 필요 이상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가 달려있긴 하지만 자전거식으로 이 발의 힘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정지할 때는 미리 충분히 여유를 두고 차량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사설이 길었고요. 출발해 볼게요. 자, 뻑뻑 소리가 나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셀 페달은 충분히 밟아줘야 앞으로 나갑니다. 후진. 일단 차가 움직이면 스티어링 휠 조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어판 버튼들을 보면 비상등, 변속기, 그리고 전조등과 경적, 그리고 방향 지시를 하는 컬럼입니다. 경적은 버튼을 누르면 혼이 빵 하고 울리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위반하고 좌회전을 해서 빵 하고 경적을 울렸는데 소리가 상당히 커요. 이거 잘못 쓰면 그렇지 않아도 주목받는 차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 혼보다는 이렇게 칼을 올려서 이런 경적 소리를 울리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 차의 승차감이 고카트 필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차가 들썩거리고요. 그게 좀 심해서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가 이 차량의 천정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들의 무시, 작은 차, 속도가 빠르지 않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끼어들어오거나 방금처럼 그렇게 앞으로 훅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저속 전기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라고요. 따라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요. 국도만 통과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국도를 통과하는 차들의 속도가 꽤 높기 때문에 안전상 시내 도로 위주로 주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 용량과 출력은 아래 자막을 참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토크예요. 이 차의 토크는 5.8 Nm, 화석 연료 차량의 단위로 표시했을 때는 5.8kgm인데요. 토크가 상당히 낮죠. 따라서 가능하면 언덕 주행에서는 정지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정지했다 출발을 하면 가속 페달을 꾹 밟아도 1초 정도 미끄러지니까 뒤쪽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시속 60km까지 내봤는데요. 90km 정도 되니까 이 차량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조등은 수동이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전원이 들어오면 앞쪽에 등 하나가 DRL처럼 켜져 있습니다. 속도를 60km 정도까지 내보니까 진짜 고카트 타는 기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이판에 설치된 인터내셔널 카트 서킷에서 레이싱 카트를 몰아봤는데 그게 시속 60에서 70km까지 나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이 차의 장점이라면 역시 작은 차량 크기, 차량 크기는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참고로 이 차는 앞뒤로 두 명이 타는 오토바이 방식이지만 전폭은 모닝보다 살짝 작은 정도예요. 차가 작아서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나?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골목길 같은데 잘 다니고 여기저기 잘 피해 다니긴 하지만 저렇게 차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할 겁니다. 과속 방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여유 있게 미리 잡아주셔야 돼요. 이 정도 도로에서는 밀리는 느낌은 없지만 확실히 브레이크가 둔하게 들고요. 건물의 램프 같은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쓱 하고 밀리는 느낌이 확 올라와요. 조금 전에도 약간의 오르막이었는데 보통 차들은 거기서 밀리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놓고 재빨리 페달을 밟는 0.5초 그 순간에도 차가 살짝 밀립니다. 어우, 진짜 카트 타는 느낌이에요. 이 차는 시속 80km의 리밋이 걸려 있는데요. 60km 이상 내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미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꽉 밟는다고 바로 들어가는 형태도 아니에요. 꽉 밟았을 때는 조금 밀린 후에 이제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주는 게 이 차를 정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르노 트위지의 전방창 윈드실드가 좀 특이한데 앞을 바라보면 괜찮은데요. 윈드실드의 아래 카울 쪽을 바라보면 왜곡이 생깁니다. 갑자기 도로가 이 땅으로 차 밑으로 꺼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아래쪽 보지 마시고요. 운전할 때는 전방을 주시하셔야 어지럽지 않습니다. 양쪽 추리문은 이 레바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우레탄 비닐 창문을 달았어요. 그 경우에는 이 트림이 걸립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충전은
르노 차이기 때문에 AC33을 쓸 것 같은데 이 차는 220V를 써요. 그러면 일반 전기 써도 되겠다. 하지만 실상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파트에 간다면 이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하주차장에 220V 충전기가 있는 곳을 항상 차지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옛날 아파트, 특히 야외 주차장이라면 충전이 조금 어렵습니다. 220V 충전이 은근히 불편하다 보니까 트위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AC33 220V 변환 장치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르노 트위지 전기차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